반갑습니다. 팬더매스 수학학원의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년도 동아고 1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험 문제는 23문항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비록 문항수가 조금 많아 보이긴 하나 중간고사 때와 달리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됨으로써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볼 때는 어렵지 않게 기분 좋게 문제를 풀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있었죠.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해 보다 보면 본인이 실수했던 것 한두 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23문항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두 눈의 차가 1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저희가 표를 그려서 결과를 미리 알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두 눈의 차가 0이 되는 경우부터 해서 1, 2, 3, 4, 최대 5까지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려보면 경우의 수 차가 0이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1,1, 2,2, 3,3, 마지막 6,6까지 6개. 차가 5가 되는 경우부터 다시 또 세워 나갈 건데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1,6과 6,1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지어서 나오게 됐고요.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1,5, 2,6 그것이 이제 짝을 바꾸어서 두 쌍이 더 나오죠. 그래서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차가 1이 되는 경우 6가지, 차가 5가 되는 경우 2가지. 그래서 합쳐서 12개,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자음은 D, R, M, 자음이 3개죠. 자음이 3개, 모음이 2개가 있죠. 모음이 지금 E랑 A, 모음이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학생마다 조금 풀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경우를 직접 셀 수도 있고요. 전체에서 6건을 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경우 직접 먼저 한번 세보겠습니다. 모음 2개가 지금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음을 먼저 나열하겠죠.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그 다음 자음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양 끝과 사이사이 4군데에서 모음이 들어갈 자리 2개를 4P2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게 6 곱하기 4, 3, 12 해서 72가지를 직접 셀 수도 있고요. 6번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 전체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6건. 이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줍니다. 모음이 이웃하면 자음 3개와 모음 한 묶음 총 4개를 일렬로 내세우겠죠. 그럼 4팩토리얼. 모음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 2가지. 그럼 요것이 120에서 24 곱하기 2, 48을 빼줘서 마찬가지로 72. 위의 경우로 풀거나 아래 경우로 풀거나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답은 72, 4번 보기에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일단 첫 번째 부등식 먼저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5. 이항시켜주면은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 놓이게 되겠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5x가 8보다 작다. x값은 5분의 8보다 작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값은 정수 x 써보면 마이너스 1, 0, 1. 3개가 나오게 되고요. 합은 0. 지금 2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행렬 a와 b를 곱해볼 건데 한번 적어볼게요. 행렬 a 값은 지금 3, 2, 5, 7. 행렬 B는 A, 2, 0, B. 첫 번째 이 A를 한번 찾아볼게요. 1행 1열의 값으로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0, 즉 3a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12가 나와야 되나요? 12. 3a가 12, 그럼 a 값은 4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b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b는 이행 이열의 값으로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된 결과가 5, 2, 10에다가 7b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죠? 여기에 3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럼 7b 값이 마이너스 7,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 a 값과 b 값을 더하게 돼서 3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5번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등식 첫 번째 게 나오는데 n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네요.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p는 n-1 곱해서 60인데 그 값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이렇게. 물론 3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이제 실수, 복소수 전체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 3개가 나올 건데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요 n 값이 4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7c r 값이 7c 3이랑 같도록 하라는 자연수 r 값은 3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r과 3을 더해서 7 되는 경우 4. 그래서 r 값이 지금 3과 4가 있을 건데 조건에서 단 r 값은 3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r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n 값도 4고 r 값도 4. 서로 빼서 0. 3번 보기에서 찾았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지금 한 근이 1 플러스 2i가 되는데 실계수 방정식의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2y와 1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세워보면 x제곱,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5니까 플러스 5까지 두고요. 거기에 1차 인수를 하나 더 찾으면 x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2차 함계수가 1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에 3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2차 함계수 1 찾습니다. 그럼 전개에서 a랑 b 값도 다 찾아볼 건데 a 값은 어떻게 되냐?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럼 1차 함계수가 지금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6과 5. 그 다음에 상수항 b는요. 5, 3, 1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1 더하기 225에서 226. 답은 5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일단 연립방정식이 두 식 모두 다 지금 다 2차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위의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보여요.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x값이 y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x는 y.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y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x가 y가 되는 경우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식을 아래에다가 대입해보면 밑에 식은 4x제곱이 8 이렇게 나오고 x값이 뿔만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x값이 루트 2일 때 y값도 루트 2,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값도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x에다 마이너스 3y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9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써볼게요. 9y의 제곱, 두 번째는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8y 제곱이 8이니까 y 제곱이 1이 나올 거고 y 값이 1인 경우랑 y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3y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 여기에서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 전체의 제곱으로 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은 얼마죠? 2죠. 제곱해봐야 4밖에 안 나오겠네요.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 4. 여기도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은 절대값 똑같이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9 나오겠죠. 여기는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 역시 9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9.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7번까지 빨리 받고 이어서 8번. 네, 8번 문제는 이제 저 부등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요. 3 그리고 선분 AP 길이는 절대값 x-2가 됩니다. 그 다음에 BP는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 값이 7 미만 이렇게 되죠. 요 상황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y는 UI 그래프와 y는 7이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계가 되는 게 2고요. 경계가 되는 게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경계가 2 이 정도 나올까요? 2. 네.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면 이것도 절대값 아닌 시계값이 음수. 그러면 지금 x에 관한 1차함계수가 마이너스 4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직선을 그려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경계를 하나 건너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고 기울기가 이만큼 증가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참 내려오겠네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2라는 것의 경계로 하나 넘어가게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었던 게 플러스 3으로 6만큼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6만큼 증가해서 기울기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2를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소거가 됨으로써 5가 나오겠네요. 2,5.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이게 소거가 돼서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y는 7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5보다 2칸 위에 있겠네요. 여기서 y는 7.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만 움직이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움직이면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등식의 해는 2보다 한 칸 왼쪽 1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한 칸 오른쪽 2분의 5보다 작다. 그럼 이 x값이 2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수 x값 2 하나가 있고요. 정수 x의 개수 1개. 답은 1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8번까지 왔고요.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G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A에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A에서는 B로 가나 D로 가나 E로 가나 대칭적으로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고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온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럼 B에서는 F로 가나 C로 가나 그 결과가 같죠. C로 간다고 치고 곱하기 2 하겠습니다. 이렇게 C. C에서는 이제 다르죠. C에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G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D로 가는 경우랑 G로 가는 경우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G로 가게 되면 도착을 했으니까 더 따져볼 필요가 없고요. 저는 D로 가는 거 이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D에서는 H로밖에 못 가고요. H에서는 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G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E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E로 가는 거만 전 따질 거고 G로 가는 거는 상황 종료. 여기에서 E로 오게 되면요. E에서는 반드시 F를 거쳐서 G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F 거쳐서 G. 그럼 요 3 곱하기 2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죠. 그래서 결과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18가지. 답은 5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더 빠르게 가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고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착석하게 되는 의자가 2자리가 될 거고요. 비어있는 공석이 몇 개? 6개가 있겠죠.
그럼 착석하는 의자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석, 비어있는 빈 의자만 먼저 나열을 할 건데 똑같은 의자죠? 비어있는 의자는. 그래서 이 의자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6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고 치고 착석할 만한 의자 들어갈 자리가 7군데가 있죠. 7군데 자리에서 몇 자리? 2자리를 고릅니다. 그럼 7, 6, 42. 3번 보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11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나왔죠. 근데 저희가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죠. 일단 차수를 2차 이하로 떨궈주고 그 2차식은 판별식, 1차식은 근 바로 하나 찾고요. 그럼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게 출제가 될 건데 뭔가 x값에다 대입을 해서 저 11값이 0이 되는 그 x값을 찾을 건데 3차 한계수,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그리고 상수항.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x값에다가 바로 a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a 대입해 보면 1, a, 4, 4a, a의 제곱, a의 세제곱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 3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a랑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이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요 녀석이 0 되는 근이 a를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a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야 되니까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a의 제곱 즉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 a 값은 0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볼게요. 4분의 d를 구합니다. 그럼 4-a의 제곱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a의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a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 0, 1 중에 요 0을 제외한 마이너스 1과 1만을 답으로 구할 수 있고요.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답은 2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12번 봅니다. 12번 문제가 이 금액 지불하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인데 여기는 특별히 함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살펴볼게요. 1,000원짜리가 있고요. 그게 4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있고요. 그게 5장. 그리고 10,000원짜리가 있죠. 그게 역시 2장밖에 없네요. 이렇게 합니다. 지불하는 방법수 A 봅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2장 가지고 3가지 선택을, 5,000원짜리 5장 가지고 6개의 선택을, 역시 5개의 선택을 하고 모두 지불하지 않는 거 하나 제외해서 빼주게 되면은 30에 90에 89 이렇게 나옵니다. B값도 구해볼게요. 근데 지불하는 금액수에서는 방법수랑 달리 중복되는 걸 생각해서 빼줘야 됩니다. 즉 어떤 경우냐, 10,000원을 지불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도 있지만 5,000원짜리 2장도 낼 수 있죠. 그럼 적절 제거 환전을 해줘서 이 10,000원짜리 2개를 5,000원짜리 4장으로 바꾸면 이게 9장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5,000원짜리 9장으로 10가지, 1,000원짜리 4개로 5가지 역시 빼주게 되면은 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값과 B값을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138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13번도 볼게요.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빨리 풀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이 마이너스 A 빼기 2, 마이너스 B 빼기 2, 마이너스 C 빼기 2, 마이너스 D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주어진 이 식 자체가 x-a, x-b, x-c와 x-d로 표현이 가능하고 주어진 식 x값에다가 얼마? 여기 식 x에다가 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에다가 8, 3, 24 그리고 플러스 4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단 40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거 소거돼서 답은 1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14번도 볼게요. 일단은 두 헉은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X 행렬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모든 성분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X를 제곱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X를 제곱을 한다. 알파 1, 1 베타. 여기도 알파 1, 1 베타. 계산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네,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1,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1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헉은 찾아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근데 이게 귀찮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하기 귀찮다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가능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쓴다고 치면 x 제곱 두 근의 그럼 헉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봤으면 조금 더 편했겠네요. 일단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해볼게요. 1, 2,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요?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3, 3, 5, 5, 3, 3, 0. 그 다음에는, 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2, 2, 3, 3, 0.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걸 구해놓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서 그 답을 내도 상관없고요. 아예 애초에 이거 계산하기 귀찮다.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빼기 1이니까 이거 빼기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나요? 이 단위 행렬까지. 그래서 x의 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빼서 2가 맞고요. 알파 베타 빼기 1 이거 빼기 1이 이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계산까지 마무리하진 않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그 결과가 네, 마이너스 1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 결과가 네,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2번 보기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을 한번 생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유형의 문제도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어렵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게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은 x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겠네요. x 마이너스 a랑 x 마이너스 1, 0 이하. 두 번째 것은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경계가 a 또는 마이너스 a 그리고 1 또는 마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a 값과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3 여기에 1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3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좀 참고해 봤더니 a 값이 3 이상 1초과 1 이상 0초과 0 이하 0 이상 일단 초과랑 이상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큰 a 값으로부터 값을 줄여가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a 값과 1을 경계로 해서 즉 여기 1과 충분히 큰 a 값으로 해서 요만큼이 나올 거고요. 충분히 큰 a 값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과 지금 요 상황이면 요쯤 나올까요? 네. 요런 범위 마이너스 a 요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해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a 값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점점점 좁혀온다 하더라도 부등식에 해가 없겠죠. 심지어 요 A 값이 어떻게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부등식에 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A가 0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공통 부분이 생겨가지고 A가 0이 되는 순간부터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0보다 클 때까지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A가 0보다 크다. 답은 4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오메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오메가 문제인지 파악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항상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하듯이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x의 7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1 그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고 몫이 qx 나머지 뭐 px 플러스 q 정도 적어볼까요? 이때 단 PQ는 실수. 이렇게 식을 세팅해 볼게요. 우리가 완벽하게 얘를 예로 나눠가지고 QX를 구할 것이 아니라면 QX를 소거시킬 수 있는, 즉 여기 있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찾을 건데요. 요 식이 어떤 식이냐? X의 8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인 거예요. 이 녀석이 x 플러스 2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0 되도록 하는 건 7근 마이너스 2랑 허근 두 개가 있죠. 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요. 오메가라는 건 이 녀석이 0 되기도 하지만 요 녀석이 0 되기도 하지만 오메가는 이 식을 0으로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변의 x값에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하게 되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오메가의 6제곱은 64가 되고요. 이 값은 64 오메가 그리고 마이너스 50 오메가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그 우변은 통째로 요만큼이 날아가고 남는 게 P 오메가 플러스 Q가 되고요.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복소수 상등에 의하여 P라는 실수값은 64 마이너스 50 14 Q값은 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를 찾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죠? 여기 RX에다가 X1을 대입해서 P 플러스 Q라는 값은 15. 네,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17번 문항입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려놓을게요. A, B, C, D, E, F. 상자는 서로 구별이 되고요. 저희가 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간 공이 몇 개죠? 빨간 공이 2개. 그리고 파란 공이 몇 개죠? 일단 3개를 모두 넣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은 한 상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상자에 빨간 공 2개는 못 들어가고 파란 공도 2개 이상 못 들어가는데 한 상자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각각 하나씩은 넣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따져줘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모두 들어있는 상자가 2개 미만, 즉 없거나 하나까지만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더 공의 개수가 많은 파란 공을 먼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서로 다른 6개의 공 중에 바구니 중에 같은 공 3개를 집어넣을 거니까 6, C, 3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파란 공, 여기에 뭐 파란 공, 여기에 뭐 파란 공을 넣었다고 처음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을 넣을 차례인데 빨간 공을 넣을 때는 일단은 이미 파란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다가 하나까지는 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빈 상자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 상자 3개에다가만
빨간 공 2개를 넣는다면 3C2.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 공, 여기에 빨간 공은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 세 개의 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에만 빨간 공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상자가 2개 미만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그럼 세 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골라서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남은 빈 바구니 3개 중에서도 하나를 다음과 같이 고릅니다. 그래서 역시 3C1. 계산해보면 6, 5, 4인데 5, 4, 20만 계산이 되고요. 여기는 3, 3, 3, 9. 그럼 20 곱하기 12에서 240. 답은 보기 2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18번입니다. 숫자가 1, 2, 3, 4, 5, 6, 7이 적혀 있고요. 6장 카드만 고릅니다.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지금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짝수와 짝수가 만나도 되고요. 홀수와 짝수가 만나도 되는데 홀수끼리 만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수는 이 아이는 이웃할 수 없다 라는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7개의 카드가 있는데 홀수가 몇 개냐면은 홀수가 4개고 지금 짝수가 지금 3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의 카드를 고를 거면 우리가 6개의 카드를 어떻게 이거 4개, 이거 2개 고를 수도 있고요. 이거 3개, 이거 3개 고를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홀수 4개, 짝수 2개를 고르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홀수 2개는 이웃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경우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홀수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요. 짝수 3개 중에 3개를 모두 골라줍니다. 그러면 홀수 4개와 홀수 3개와 짝수 3개를 나열하는데 홀수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짝수 3개만 먼저 나열합니다. 그럼 3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짝수 3개 사이사이와 양 끝 포함한 그 4자리 중에서 홀수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골라 넣는데 여기는 P가 되겠네요. 네. 계산 한번 해보면 4, 여기는 그냥 1이죠. 여기 6인가요? 그리고 4P3은 4팩토리얼과 마찬가지로 24. 그러면 24 곱하기 24에서 576. 답은 5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점 13개가 있죠. 그래서 13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13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2점을 고릅니다. 그럼 13C2. 그런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거나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뺄 거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 3C인데 그 중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1.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8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역시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 4개 중에 2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 중에 하나를 남겨놓은 나머지 전부를 빼줘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 경우다? N가지 경우다. 우리 이 N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든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빼주게 되고 그 값이 얼마죠? 그 값이 42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13 곱하기 12. 2로 나누게 되면 13 곱하기 6. 그럼 78이는가요? 그 다음에 3에서 1 빼고 2, 8에 16. 그 다음에 여기 6에서 1 빼면 5, 플러스 5n. 그 값이 42가 나오고요.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요 값이 36이고 요 값이 20이고 답 n값은 얼마죠? n값은 4다. 그래서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길어 보이는데 이미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일단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표를 이 행렬 A랑 행렬 B로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행렬 A와 B를 곱하거나 B와 A를 곱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행렬 A가 되고 행렬 B가 됐을 때 여기에 선행되어져 있는 열과 후행되어지는 행이 같을 때만 그 곱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같이 행렬 A가 앞쪽에 행렬의 곱에 선행되어지는 행렬이 되었을 때는 그 행렬의 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행렬 B와 행렬 A를 순서대로 곱해봅니다. 행렬 B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여기가 수출용, 수출, 그리고 내수, 여기가 P, Q.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가 PQ, 행렬 A가 PQ, 그리고 작년, 올해. 요 두 개가 값이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이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렬 B랑 A를 곱하게 되면 행렬 B는 여기다 써볼게요. 행렬 BA를 곱하게 되면 얻어지는 게 수출과 내수,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미리 읽어봤다고 치면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 올해에 구하고자 하는 게 내년에 수출용 자동차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올해에 수출용 자동차에서 얼마가 곱해지냐. 생산량의 30% 증가, 생산량의 70%만 판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올해에 수출용 판매 금액, 가격이라 쓸까요? 판매 가격 총합을 계산을 해놓고 거기다가 실제로 30% 증가니까 1.3이 곱해지고요. 70%만 판매하니까 0.7이 곱해져서 이 값이 얼마죠? 0.91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한 다음에 상수 0.91만큼만 곱해주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올해의 수출용 판매의 총합, 올해의 수출용 판매의 총합이니까 어떻게 되죠? 행렬 BA의 행렬 BA의 1,2성분 문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뭐가 되죠? 행렬 BA의 1,2성분, 행렬 BA의 1,2성분, BA의 1,2성분의 얼마죠? 0.91.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21번도 보겠습니다. 행렬 A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뤄왔던 문제예요. 네, 실제로 풀어볼게요. 일단 A의 거듭 제곱을 케일리 해밀턴을 통해 조금 빠르게 구해볼게요. 네, 행렬 A가 있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0A 그리고 AB 마이너스 BC.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단위 행렬은 0. 그래서 A의 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기성을 찾기 위하여 A를 거듭 제곱해서 처음으로 단위 행렬이 되는 걸 찾아보면 A를 4제곱한 게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거듭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서로 같은 성분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42라는 것을 4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잉여로 분류를 해보자면 1, 2, 3, 4, 5, 6, 7, 8 37, 38, 39, 40, 41, 42까지 여기까지가 40개를 4로 나누어서 10개씩 나올 건데 총 11개 여기도 11개 여기가 10개 10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은 여기 11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고릅니다. 단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 더 큰 값이 m이 되고 작은 게 n이 될 거니까 이것은 11,
11C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고르면 11C2. 이 아래줄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 2. 요 세 번째 줄에서 고르면 10C2. 네 번째 줄 똑같으니까 곱하기 2. 그럼 얘가 11 곱하기 10. 2로 나누지만 다시 곱해줘서 요렇게. 10 곱하기 9. 2로 나누지만 다시 2로 곱해서 요렇게. 그럼 110에다가 90해서 200 이렇게 나오죠. 답은 5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딱 두 문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두 문제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식 fx랑 1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둘 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건데 그 해가 나오는 이 양쪽 경계값이 2fx 플러스 gx가 0되는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이것이 0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분의 7이다. 그러면 우리 저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저 좌변의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 2차식이니까 얘는 2x 제곱하고 시작하고요. 두 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합은 지금 2분의 3 이 정도 나오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올까요? 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14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f의 x 마이너스 2gx 플러스 1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여기가 x의 제곱, 중근은 p라고 하면 마이너스 2p의 x 더하기 p제곱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우리 gx의 1차항 개수가 1이라는 걸 안 썼죠. 그럼 gx 한번 찾아볼게요. fx를 소거할 예정입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의 2배를 빼면 fx가 소거가 되고 좌변에는 어떻게 되죠? 5gx가 남나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의 2배를 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이 소거될 거고요. 여기가 4p 빼기 3의 x 여기에서 이거 2배를 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2p의 제곱 더하기 14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5gx 나오니까 이 녀석은 얼마가 되죠? 5x 하고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p 값은 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p는 2 이 정도가 되나요? 4, 2, 8에서 3 빼면 5 나오겠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8 더하기 4, 22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gx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5로 나누게 되면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네. gx 찾았고요. gx 대입해서 양변을 이항시키고 2로 나누게 되면 fx는 여기가 x제곱이 될 거고요.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인데 일어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fx랑 gx가 나왔는데 fx 빼기 gx도 필요하겠네요. fx 마이너스 gx는 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실제로 k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완전 제곱식 바꿉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 4분의 9에서 4분의 13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일단 k값은 2분의 3이고요. 그래서 k값 그리고 fk 빼기 gk라는 건 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f의 k 빼기 gk. 그럼 저희가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값과 이 값을 어떻게 되죠? 더해야 되나요? 그러면 4분의 6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나요? 그래서 4분의 6에서 마이너스 4분의 13.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7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한 문제가 그나마 이 시험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의 변형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빨리 마무리하고 검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치 좀 빠른 친구들, 미리 기출문제 가지고 훈련된 친구들은 마이너스 5와 2가 fx를 0으로 만드는, 즉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잡힌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x축 잡아놓고요. 아래로 블록인 놈을 그리는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좀 정수, 격자를 좀 표시하면서 갈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요. 마4, 마3, 마2, 마2, 마1, 0, 1, 2, 여기 2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일단 저 x값 기준으로만 좀 자세하게 그리고 y값의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y는 fx.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서는 절대값을 반만 취하고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었던 게 위로 블록으로 이 정도밖에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서는 또 부호가 바뀌면서 절대값이 2배만큼 커집니다. 뭐 이렇게 오겠네요. 조금만 더 커질까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2배가 커지면서 뭐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오른쪽에서는 절대값이 8분의 1로 줄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오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좀 상대적으로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그래프랑 지금 제가 그린 빨간색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저 그래프는 얼마를 지나죠? 5,0를 지나겠네요. 네, 5,0. 잠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5,0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가 여기쯤 있을까요? 3, 4, 5. 여기 5,0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지겠다 싶죠?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랑 이 초록색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도록 하는,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놓이는 x값이 정수가 되는 게 딱 10개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먼저 볼 거냐면 m값이 정말 작은 양수, 그래서 거의 x축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데서는 몇 개가 나올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가 8개가 나옵니다. 그럼 2개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이 정도, 마이너스 8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얼마? 3과 4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각각의 경우에서 좌표값들을 미리 구해놓을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이 빨간색 시계인 점의 좌표를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여기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네, 이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여기 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4, 미리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요점을 지나는 5,0를 지나는 아이가 요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이때의 m값이 미리 계산된 결과가 11분의 4가 나옵니다. 여기를 지나도록 하는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계산했을 때 얼마?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는 4분의 3.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났을 때의, 즉 3, 마이너스 1과 5,0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정도 나올까요? 요점을 지날 때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증가할 때 이만큼 커지니까 이때의 m값은 4분의 9가 됩니다.
그럼 m값이 0에 가까운 순간부터 조금씩 커지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기울기가 4분의 11. 2분의 1보다 조금 작죠. 그럼 4분의 11이 되었을 때 아까 미리 구해놨던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는 8개의 정수보다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럼 이때의 정수 해의 개수가 9개가 됩니다. 조금 더 커지다가 2분의 1, 좀 다른 댓글로 해결해 볼게요. 이 값을 9개. 그래서 조금 더 커지다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 점을 지날 때.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서 어떻게 되죠? 10개가 되죠. 이렇게 될 때 10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가 얼마죠? 11개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커지면서 이런 점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실제로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처음으로 10개가 되는 순간 2분의 1부터 11개가 되는 순간 얼마? 4분의 3이 되기 전까지만 정수가 1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지금 더하게 되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 4분의 5 이렇게 해서 5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미리 좀 계산된 거 가지고 조금 풀이 영상을 좀 줄여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값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정도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좀 계산 좀 생략되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이 문제 23번까지가 실제로 이번에 기출됐던 전 문항이었습니다. 학생분들 어때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것은 풀기 좀 어려울 만큼 복잡한 문제였다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죠. 아마 모든 학생들이 지금 각자 방법대로 성실히 공부했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만 구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 철저히 좀 복습 좀 하시고요. 2학기 내신 대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팬더매스 김준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